라이젠 9000X 3D 칩의 사망과 관련해 AMD가 성명을 내고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권장했습니다. 해외 매체 클럽 386은 AMD에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다수의 9800X 3D 칩 사망에 대해 질문했고, AMD는 에즈락 AM5 메인보드가 호스트, 파워온 셀프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한 사용자 신고 건수가 제한적임을 알고 있다며, 이는 최신 바이오스에서 수정됐고 에즈락도 이에 대한 지침과 CPU 손상에 대한 보고서를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스트의 실패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불량 CPU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용자는 특정 메인보드에 맞는 바이오스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습니다. AMD 측의 입장처럼 에즈락은 지난 2월 25일 라이젠 9000 시리즈 프로세서의 부팅 문제를 개선한 AM5 메인보드용 바이오스를 새로 출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월 25일엔 9000 시리즈의 부팅 불가가 메모리 호환성 문제 탓이며 바이오스 3.20에선 이를 개선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CPU 손상은 바이오스와 상관없으며, 이는 이전 바이오스 버전은 물론 새로 출시한 3.20 버전 역시 CPU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못 박았는데요. 에즈락은 9800X 3D의 손상은 이물질 때문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디오 카드는 최근 발생한 CPU 소손 사례들이 단순한 메모리 비호환성 문제론 보이지 않는다며, AMD와 에즈락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이 성명이 AMD와 에즈락의 유일한 입장이라면 사실상 에즈락이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제 생각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의문의 사망들이 해결된다면 다행이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엔 확실히 정말 일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트북용 RTX 5080 모바일의 성능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요. RTX 5090 모바일과의 성능 차이가 10에서 15% 정도로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트북 체크는 AMD 라이젠 9 9955HX와 엔비디아 RTX 5080 모바일을 탑재한 노트북 쉔커 XMG 네오 16 A255080 엔지니어링 샘플을 벤치마크로 테스트했는데요. 이를 CPU 사양은 동일하고 RTX 5090 모바일을 탑재한 노트북 쉔커 네오 16 A255090 엔지니어링 샘플의 벤치 점수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RTX 5090 모바일을 100% 기준으로 볼 때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1080p는 RTX 5080 모바일이 8% 느렸고, 타임스파이 1440p는 9% 정도 떨어졌고, 스틸노마드는 15%, 포트로얄 1440p는 13%가량 낮았습니다. 게임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게임 종류와 해상도, 레이트레이싱 등 설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10% 전후의 성능 차이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RTX 5090 모바일은 쿠다 코어 수가 1496개로 RTX 5080 모바일의 7680개보다 36% 더 많습니다. 다만 노트북 폼팩터에 맞게 TGP가 두 제품 모두 150W로 제한되면서 실질적인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RTX 5080 노트북을 택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이 최근 엔비디아 GPU 구매를 최대 6배 늘렸다고 합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알리바바 그룹, 바이트댄스, 텐센트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GPU 구매를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대규모 구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AI 확산 규제 시행을 앞두고 GPU 수급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보이며, 중국 기업들은 올해 1분기에만 AI 데이터 센터용 엔비디아 H20 GPU 구매에 160억 달러, 한화 약 21조 6천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엔비디아 싱가포르 법인의 2025 회계연도 판매액이 2년 전과 비교해 10배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의 GPU 밀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공식적으로 알려진 수치보다 더 많은 GPU가 중국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IT주의 이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